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이제 그 심리와 변론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2월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최후 변론은 헌법재판관들한테 하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최후 변론은 대통령으로서 탄핵소추 변론까지 하게 된 그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러나 어쩌면 또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 이제 변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2월 25일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일면 톱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 군수령이 될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런 제목이죠. 25일 헌재 탄핵 심판에서 최종 발언, 향후 정치의 변수가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을 앞두고 12월 3일 있었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 직무 복귀 시 향후 정국 비전이 담긴 새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이제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란의 불성립, 이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건데,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비전, 이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다. 탄핵 심판 기각을 전제로 본인의 임기 단축을 통한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고,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선 여권의 단합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은 계엄의 정당성, 탄핵의 부당성, 청년 기성세대 통합 메시지, 기각 고려한 국정 운영 비전, 인용 대비 여권 단합,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 셈이거든요. 이제 그 뒤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은 저희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때 아마 두 가지 방향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돼서 용산 대통령실로 대통령직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는 대통령제를 크게 손보는 개헌을 제안하겠다. 대통령은요, 개헌을 발의를 하고 국회를 거쳐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분들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도 만약 그렇게 되면 조기에 퇴진을 하기는커녕 끝까지 임기를 다 지키려고 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 단축, 가령 개헌을 완료해서 개헌 고쳐진 개헌 헌법 내용을 토대로 한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에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뭐 그런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헌을 할 경우에 가령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그다음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뭐 인사권, 예산권, 임사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산해서 서로 별도의 독립된 그런 그 권한이 되도록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와 똑같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지금과 달리 좀 더 신중해야만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사전 심리할 수 있도록 하자, 뭐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지금은 입법 과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입법부의 세력이 너무나 비대하고 커져 있는데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이제 그러한 개헌 내용. 그러나 역시 주안점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인사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산을 하는, 그리고 4년 중임제가 아니라 5년 단임제가 아니라 4년 중임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선거제도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로 왜곡되어 있는 비례대표제, 이걸 이제 손보는 뭐 그런 내용, 중선구제, 소선구제 이것도 손보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대통령 본인의,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임기 단축을 포함해서 그래서 올 여름이라도 개헌을 완료를 하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제 이런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본인의 그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될 경우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 맞선 보수 진영, 여권, 국민의힘 그 내부의 단합, 그것이 절체절명으로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그 기사를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야말로 본인이 이제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 그 기사를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헌정사 첫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 최종 변론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변론을 하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아무튼 국민을 상대로 한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께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될 것이다. 양당 간에 어떻게든 아무튼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이 국가의 지금이야말로 비상사태인데요.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돼 있을지라도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신의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